이제 3시입니다. 시작해도 될까요? 네, 인사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에듀윌 부동산 아카데미의 심유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얼굴 처음 뵙는 분도 계시고 아는 분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날씨가요.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날씨입니다. 아닌가요? 저는 그럴 수 있어요. 이 바람이 굉장히 시원하게 불고 춥지도 않고 덥지도 않고 예, 그런 상쾌한 날인 것 같습니다. 비가 좀 와서 불편할지 모르겠지만 오늘 귀한 시간 돼서 2시간 동안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교수님하고 벌써 강의로는 한 2년째 뵙고요. 강의 말고 이제 또 인연을 맺는 거는 훨씬 더 오래됐는데 참 교수님 뵐 때마다 이런 걸 느껴요. 굉장히 열심히 사시는 분이구나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뭔가 굉장히 많은 걸 하시는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성실함이라고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 부동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덕목 같은 것 같아요. 그 성실함, 여기 계신 분들도 이제 바쁜 시간 또는 이제 또 좀 쉬고 싶은데 또 토요일 날 오후에 이렇게 나오신 거는 굉장한 이제 애정과 열정, 그다음에 성실함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여기다가 좀 몇 가지 스킬들 이런 것들을 더 키운다면 아마 부동산에서 또 새로운 부분에서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저는 기대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제가 몇 가지 좀 안내만 드리고요. 교수님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요. 제가 앞에 OT 간단하게 좀 하고요. 2분이면 됩니다. 그리고 교수님 모시고 부분 수업 시작을 하고 한 2시간 정도 할 거기 때문에 1시간 정도 쉬었다가 중간에 쉬는 시간 한번 갖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시간까지 할 것 같습니다. 5시 정도쯤에 끝날 것 같고요. 끝나고 나면은 이제 바로 가지 마시고요. 뭐 교수님 약간 여기서 Q&A 시간처럼 그러니까 좀 질문하는 시간도 좀 받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도 좀 하시고요. 수강 등록은 오늘 뭐 쉬는 시간 아니면 이제 끝나고 나서 저쪽 데스크에 보이셨죠? 그쪽에서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거 말고도 저희가 안내문 드렸으니까 그걸 통해서 하셔도 되니까 예, 그런 말씀을 좀 제가 드리도록 할게요. 자, 강남보다 수익률 높은 지방 아파트 제가 교수님한테 좀 전에 있습니까 했더니 교수님이 의미 있는 얘기 낮은 게 없지요. 거꾸로 강남보다 수익률 낮은 지방 아파트가 없지요라는 표현을 쓰십니다. 어쩌면 그만큼 어쩌면 이렇게 다니는 아이라 하더라도 수익률로 본다면 굉장히 아직도 좋은 물건이 많은 것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교수님 할 얘기니까 제가 할 얘기는 아닌 것 같고. 자, 그 소액 투자 임장반은 작년에 1기가 있었고 올해 2기가 시작을 합니다. 이제 예, 사진에 교수님 맞으시죠? 네, 예, 맞습니다. 예, 지방 아파트 갭 투자 뭐 그것만 하는 건 아니고요. 이 강의 구성은요 실강 당연히 실강으로 구성되고요. 그것을 그대로 다 촬영을 해가지고 동영상 강도 드립니다. 그래서 실감 만약 못 들어오시면 동영상으로만 들으시는 분들 좀 계세요. 강의는 그렇고 현장 임장을 나가죠. 한 2번 정도 현장 임장을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6번의 강의와 2번의 현장 임장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강좌명은 소액 투자 임장반이고 그래서요. 다음 주 4월 26일이죠. 다음 주 토요일 바로 이 시간에 3시부터 5시까지 본 수업이 시작을 합니다. 8주 과정이죠. 그래서 그리고 수강료는 48만 원이세요. 굉장히 저렴하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파트 상가 재건축에 대해서 수익률 높은 물건을 찾는 방법이겠죠. 그 다음에 현장 임장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고요. 강의 특징이 몇 가지 있어가지고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당장 1회, 2회, 3회, 네 번째가 임장 가는 날이에요. 그래서 시작하시게 되면 이 일정을 다이어그램을 잘 써놓으셔야 됩니다. 수업이 있는 날은 2시부터 5시까지 수업인데 현장 임장은 그렇지 않습니다. 좀 종일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현장 임장 있는 날은 풀로 좀 날을 좀 빼놓으셔야 된다라는 것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예, 구성은 실전 투자 기초, 투자 전략, 아파트 매물 검색, 뭐 상가, 예, 이런 거 여기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에 다 있으니까 그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수강생 혜택 부분이 있죠. 소액 수자, 스터디, 정모 초대합니다. 예, 지금도 정모가 운영되고 있고 1기 분들 같이 하고 있고요. 이제 기수가 계속 늘어나면은 계속적으로 스터디 멤버가 늘어나겠죠. 이제 그래서 정기적으로 스터디를 진행합니다. 이게 강의가 끝나고 나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관심을 가지고서 접목하시기 위해서 또 그 스터디는 스터디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교수님이 직접 주관하시는 거기 때문에 이후에도 정기적으로 만나실 수 있다. 굉장히 매력적이죠. 네. 끝나고 나면 수료증도 드리고요. 실강하고 나면은요. 끝나고 나서도 실강 강의를 좀 몇 번 돌려보시라고 제가 충분한 시간을 좀 드립니다. 어떤 데는 뭐 한 달 드리고 한다는데 저희는 이제 6개월씩 드립니다. 그러니까 시작할 때부터 6개월이니까 끝나고 나서 한 4개월 더 드리는 거겠죠. 이제
그렇게 드릴 것입니다. 아까 그 수강료가 48만 원이었잖아요. 예, 오늘만 할인 좋습니다. 오늘만 할인 2만 원 더 드립니다. 그래서 여기 데스크에서 등록이라든가 제가 홈페이지에서 QR 코드 혹시 제가 나눠드린 유인물 한번 보시겠어요? 거기 보면은 여기 그 데스크에서 등록이 가능한데 계좌 입금이라든가 소액 투자 QR 코드 연결되면 거기서도 다 결제 가능하세요. 똑같이 46을 만들어 놨고요. 이따가 데스크 쪽에서 등록하실 때는 그 뒤쪽에 있는 거 이름하고 연락처 정도만 쓰셔가지고 제출하시면은 바로 빠르게 등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 정도 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예. 이거죠. 자, 저는 이 정도 하고 내려가고 이따가 쉬는 시간이 끝날 때 다시 한번 얼굴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강의 해주실 교수님 큰 박수로 모시고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저 뭐 특별한 사람은 아니고요. 예, 이렇게 뭐 큰 재주는 아니고 제가 생활하면서 이제 조금씩 잔재주를 익혀서 돈 버는데 쓰고 있습니다. 오늘은 공개 강의고요. 제 본 수업 시간은 아니지만 최대한 많은 정보를 담으려고 노력을 했고요. 사실 여기 있는 건 제 머릿속에 있는 거 1%도 안 됩니다. 사실은. 예, 그래서 엄청나게 많은 것들이 본 수업 시간에 있을 거라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이 강의 구성은 이제 소액 투자 임장반이라고 원장님이 정해 주셨는데, 어쨌든 말 그대로 저희는 뭐 10억, 뭐 1억 이런 돈이 필요 없는 그런 투자를 하는 방법을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요. 제 이름은 이제 이렇고요. 예, 차츰차츰 알아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안 되지? 됐습니다. 예. 제가 이제 좀 이제 수업이 딱딱할 것 같아서 처음에 이제 좀 우리 흔한 생각에 대해서 좀 써봤어요. 뭐 투자자, 저도 투자자인데 지금도 투자를 하고 있고 어제도 아파트를 한 채 팔았고요. 또 계약할 게 준비되어 있고요. 거의 매달 한 채씩 거래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예. 이게 뭐 오래 전부터 한 건 아니고요. 저도 본격적으로 한지는 10년이 좀 안 된 것 같아요. 예. 이제 사람 생각이 다 비슷해요. 그래서 잘하고 싶어하고 잘할 거라 믿고, 근데 이게 세 번째가 되게 그래요. 배우고 공부하는 시간은 무지장 아까워하죠. 학생들도 똑같아요. 제가 이제 좀 뒤에 보면 제 소개가 나오는데 제가 20년을 중고등학생 수학을 가르쳤어요. 학원에서. 예, 수학 강사이기도 한데 애들도 공부하는 걸 너무 싫어하거든요. 근데 어른들도 비슷하더라고요. 예. 또 이거 인정하는 걸 또 애들보다 어른들이 더 싫어해요. 예. 인정하는 걸 별거 아닌데 되게 싫어해요. 인정하는 걸. 미안하다, 잘못하다, 죄송하다 이런 말을 많이 써야 하는데 그런 말 많이 안 쓰시더라고요. 근데 이거예요. 실수를 합니다. 근데 투자 현실은요. 실력이에요. 그것도. 왜냐하면 돈이 들어가는 행위이기 때문에. 예. 그래서 실수를 실력이라고 인정하는데도 참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뭐 저는 그렇게 실패한 적은 지금까지 살면서 한 번도 없는데 앞으로 생길 수도 있겠죠. 예, 그렇습니다. 제 소개를 하면요. 제 이름은 그렇고요. 예, 제 나이는 이렇고 지금 세종시에 살고 있습니다. 예, 세종시에서 강의하러 여기 이제 매주 올라오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공대 출신이고요. 전혀 이 분야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이 직업을 가장 많이 했어요. 여러 가지 직업 중에. 예, 지금은 현재는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지 않은데 학원도 운영했었고요. 책은 제가 썼는데 다음 주에 출판되거든요. 예, 그래서 저의 투자 일대기를 다룬 책입니다. 예, 여기 제가 뭘 투자했는지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씀드릴 게 너무 많아서 빨리빨리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2000년도에 감정평가사라는 시험을 공부했습니다. 예, 떨어졌습니다. 예. 제가 아까 했죠. 실수가 아니고요. 진짜 못해서 떨어졌어요. 예. 전 인정하는데 빠릅니다. 예. 그리고 이 공부한 게 너무 아깝잖아요. 그래서 중개사 시험을 봤습니다. 예. 참고로 중개사 시험은 한 2달 공부했습니다. 예. 이 시험 공부 안 해보신 저 이 두 가지까지 다 공부했었거든요. 보상법규 뭐 이런 거까지 전부 다. 그래서 어느 정도 기초 지식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험은 지금 무진장 시험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때도 어렵긴 했어요. 지금 지나고 생각해 보면 지금 시험이 훨씬 더 어렵겠죠. 예, 중개사 몇 회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도 오래전에 따서. 예. 그렇고 제가 처음에 이제 주택을 산 건 빌라를 샀습니다. 예, 빌라를 사서도 한 30% 넘게 수익을 받습니다. 예. 전 뭘 사든 다 수익을 봤어요. 항상. 예. 운이 좋았다고 봐야겠죠. 제가 잘했다기보다는. 예.
그다음에 14년도에 제가 처음 투자한 게 상가부터 시작했습니다. 예, 그래서 제 책에 다 나와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말씀드리기 너무 어렵고 뒤에 보면 이 결과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릴 겁니다. 2016년도에 저도 원래 평촌에 오래 살았는데 2016년도에 세종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뭐 세종의 신도시 때문에 이사한 건 아니고요. 이제 나중에 나오지만 돈이 없어서 세종으로 이사했습니다. 예. 저는 이제 조천 읍에 살거든요. 신도시에 살진 않고요. 예, 그렇습니다. 현재 뭐 부동산 등기는 한 40개 정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파트가 한 30채 그 정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근데 요 모든 걸 하는데 4억 5천 들었습니다. 예. 요거 다 하는데. 예. 4억 5천으로 요 모든 걸 다 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불가능한 일인데 요 안에는 상가도 3개 있어요. 그 월세 받고 있습니다. 예, 그것도. 이 4억 5천으로 뭘 했냐면 월세만 200만 원 넘게 받고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아파트, 이제 오피스텔 뭐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주식 얘기부터 해야 되는데 저도 주식을 투자하고 있는데 현재 저는 코인, 주식, 부동산 다 하고 있습니다. 멀티고요. 돈 되는 건 다 합니다. 육체적인 노동 외에는 다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게 주식이죠. 왜요? 손만 까딱거리면 되니까. 그죠? 돈만 있고. 부동산 안 하는 이유는 뭐죠? 세입자가 무섭거든요. 그리고 세금도 무섭고요. 근데 뭔가 좀 잘못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사면 되게 뭔가 거대한 걸 저지른 것 같고. 그래서 주식을 시작할 때 대부분 공부 안 하고 권유로 시작합니다. 야 이거 사면 좋을 것 같아. 아무 생각이 없어요. 그거 털어 넣어요. 그럼 다 그 돈 연로가 세력한테 가죠. 세력들이 쫙쫙 빨아먹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 또 물어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뭐 공부한 거라고 생각하면 되지 뭐. 이렇게 되게 관대해요. 엄청 관대합니다. 애들이 본인들의 자식이 죄송합니다. 자제분들이 이렇게 했으면 뭐라고 했을 거예요. 분명히. 너희 새끼 죄송합니다. 욕을 해서 너희 자식이 아빠가 이렇게 하지 말랬지. 엄마 이렇게 하지 말랬지. 근데 본인들은 되게 너그럽게. 이렇게 하면 투자판에서 발을 빼야 됩니다. 절대로 투자하시면 안 돼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주식 투자에 관대합니다. 우리나라. 진짜 관대합니다. 뭐 제가 제 지인일 수도 있는데 뭐 2억 투자했는데 10년 동안에 이런 건 없고 그냥 2억 그대로 유지하고 있대요. 근데 옆에서 사람들이 칭찬을 하더라고요. 그 정도면 주식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이게 무슨 상황이지? 전 이해가 안 갔습니다. 솔직히. 이게 말이 되는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 근데 그건 굉장히 잘한 거래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잘한 거라고 알고는 있습니다. 주위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셔서. 근데 만약에 이 소액을 부동산 투자가 가능한 걸 미리 알았다면, 진짜 말도 안 되는 투자금을 할 수 있다는 걸 미리 알았다면 아마 주식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이 줄었을 겁니다. 왜 우리가 그건 알죠? 주식은 우리나라 코스피나 코스닥은 장기 우상향하지 않지만 종목에 따라 부동산은 장기 우상향합니다. 인플레이션을 반영하고 화폐 가치를 반영합니다. 그것만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부동산 투자를 하려면 이게 되게 큰 도전이에요, 사실은. 또 저처럼 맨날 등기를 치고 법무사를 매일 보고 그다음에 부동산에 매일 통화를 하는 사람은 늘 익숙해져 있어요. 그래서 자면서도 받고 뭐 문자 집어 던지고 막 이러는데 이게 처음 해보는 건 되게 어려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큰 도전은 맞습니다. 근데 설렘도 있죠. 내가 투자를 하면 잘하지 않을까? 이런 설렘. 그리고 두려움도 있고요. 근데 내가 난 안 될 거야라고 생각하고 문을 닫으면요, 더 이상 기회는 없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그 기회를 드리려고 가르치는 사람이고요. 그래 이제 이런 거죠. 대한 자세. 뭐 여러분들 어느 정도 사셨으니까 저보다 연배가 많으신 분도 있고 적으신 분도 있겠지만 모두 쉬운 게 없습니다. 세상에 공짜가 있습니까? 하물며 제 강의를 들으려고 해도 돈을 내야 됩니다. 그렇죠? 쉬운 게 없습니다. 그러면 근데 이게 가다 보면 계속 삐거덕거려요. 저도 고비가 많겠죠. 지금도 고비가 있습니다. 항상. 근데 인내하고 노력해야겠죠. 노력도 많이 해야 되고요. 이런 거 어른들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해요. 하루아침에 자기가 뭐 성공할 것 같은 이런 생각 너무나 많이 해요. 그 말로 얘기하면 꿈이죠. 이런 게. 근데 세상은 하루아침에 성공할 것 같은 그런 건 없습니다. 제가 좀 전에도 뉴스를 봤는데 뭐래더라? 무슨 투자를 하는데 연 수익률을 9% 부정해 준다고 하니까 막 돈을 막 밀어 넣더라고요. 결국은 사기 맞았죠. 그래서 저는 그런 생각입니다. 세상에 그런 건 없어요. 이제 저희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수익률 높은 투자를 추천해 준 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 명의로 여러분들이 월세를 받고 이런 것들. 뭐 누군가의 명의로 공동 투자를 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스스로 가져갈 수 있는 거, 소유할 수 있는 것들. 그리고 마지막 손해 안 보고 투자하시려는 분들은 생각이 잘못된 거예요. 이런 거예요. 10개 투자하면 그래 한 6개, 7개만 잘 되고 나머지는 손해 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야 합니다. 사실은. 물론 그 손해를 안 보기 위해
공부를 많이 하고 노력을 많이 해야 돼요, 사실. 근데 대부분은 10개 중에 10개 다 성공하기를 바라요. 대신 성공할 때 많이 벌고 손해볼 땐 조금만 손해보는 전략을 써야겠죠. 예. 이런 거요. 1번. 난 투자금이 없어. 5천밖에 없어. 5천 가지고 무슨 투자를 해? 난 못해. 근데 저는 이거. 내가 1,000만 원이 있어도 뭘 투자할지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예. 근데 아예 모르면 찾지를 못하잖아요. 돈이 있어도. 제가 소액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을 여러분한테 다 공개를 할 겁니다. 예. 근데 판단은 이제 본인이 직접 하셔야겠죠. 제가 이렇게 강제적으로 투자를 하라 마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요. 네. 그 다음에 이렇게 2번 여기서 많이 흔들려요, 사실은. 불안, 난 못할 것 같은데 하겠다 얘기해놓고 계속 안 될, 내가 못할 것 같아. 난 잘 못할 거야. 막 계속 이러다가 이제 하지도 못하고 포기하는 상황에 이르게 되죠. 네. 3번 이게 본인 상황이 굳이 안 해도 되는 거예요. 막말로 얘기하면 안 해도 되니까 안 하는 거예요. 저는 2016년도에 세종에 갈 때 전재산 7천만 원 있었습니다. 네, 7천만 원 있었고요. 근데 7천만 원 살 수 있는 가장 좋은 집을 샀습니다. 70%를 대출 받아서 이제 제가 자가죠, 자가. 그때 1주택이었는데 그때 자가를 1억 5천 몇백을 대출 받아서 그 아파트 48평을 샀어요. 이제 남들이 보면 좀 미친 짓일 수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7천으로 내가 조그만 투룸 전세를 얻었으면 내 삶은 지금 어땠을까? 보통 사람들은 거의 7천만 원 있으면 아마 전세를 얻고 말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저는 그런 건 하지 않거든요, 원래가. 그래서 그 집이 뭐 많이 올랐겠죠. 예, 지금 많이 올랐을 겁니다. 얼마라고 말씀 못 드리겠지만. 어쨌든 지금 상황을 유지하는 게 편하시다면 여기서 투자를 할 수 없습니다. 왜? 내가 앞으로 전진하거나 아니면 지금 상황이 난 아닌 것 같다고 생각해야 할 수 있어요. 근데 굳이 힘든 게 없고 어려운 게 없고 원하는 게 없는데 투자를 할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 대부분 여기서 다 물러서요. 그냥 에이씨 뭐 어차피 먹고 사는데 지장 없는데 월급 타면 되고. 예,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저도 결과를 예상하기 어렵습니다. 예. 근데 미래를 어제 저희 와이프랑도 얘기했는데 저도 미래를 모릅니다. 제가 여기서 미래 가격이 오를 겁니다라고 얘기할 수 없습니다. 그걸 아는 사람은 글쎄 지구상에 한 명도 없을걸요. 여러분 코로나가 터질지 알았습니까? 트럼프가 관세 이렇게 때릴지 알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예상할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예. 저도 역시. 근데 이런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을 할 때 인생이 변하는 겁니다. 그 예상할 수 없는 선택이요 레버리지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에. 예. 제가 이제 처음으로 투자한 상가 세 채, 예, 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총 매매 금액은요 상가 세 채 전부 매매 금액이 여기 써 있지만, 예. 제 현금은 딱 9,500만 원 들어갔습니다. 9,500만 원으로는요 수도권에 상가 세 채를 샀습니다. 네. 세 채를 샀고요. 이 월세는요 지금껏 단 한 번도 올리지 않았습니다. 10년 전 그대로입니다. 네. 한 번도 올리지 않았고요. 그 세입자분들이 지금도 살고 계십니다. 10년 동안. 제가 살라고 한 건 아니고 그분들이 계시는 거고요. 제가 해서 뭐 대출 이만큼 받고 현금 이렇게 보증금 해서 수익률 계산해 보니까 대출이자 제어 계산해 보니까 이 정도 수익률이 나옵니다. 여러분들 상가 수도권의 상가 수익률 얼마나 나오나요? 많이 나와요? 5%? 넘기 어렵죠. 예. 그 누가 그런 말이에요. 제가 상가를 세 채 갖고 있다 그러면 야, 돈 안 되는 거 뭐하러 갖고 있냐? 어떤 걸 어떻게 사서 왜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물어보는 사람은 없어요. 이게 엄청난 선입견입니다. 제가 어떤 투자를 하는지 아무도 몰라요. 근데 본인 생각에 저는 이렇게 표현해요. 초등학생이 대학생을 가리키려고 한다. 그런 생각을 해요. 이렇게 투자해서 사는 사람도 많아요. 제 주위에. 예. 아니 그렇잖아요. 이게 거짓이 아니에요. 나와 있는 자료니까. 제가 경험한 거 제 책에도 쓰여져 있어요. 이 내용이. 예. 저는 제가 원하는 투자 방법을 여기다 쓰는 게 아니고요. 제 실정 그대로를 쓰는 겁니다. 예. 2014년도에 매수했습니다. 봐봐요. 수익률이 17%면요. 원금을 회복하는데 얼마 걸립니까? 6년 걸립니다. 6년. 6년이면 내가 투자한 금액을 다 건지는 겁니다. 2억 1,500을. 예를 들자면. 아니, 2억 9,500을. 그럼 무슨 말이냐면 벌써 원금을 다 받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러분들 매도하는 거 아시죠? 우리가 매도하는 가격은 어떻게 측정합니까? 수익률로 계산합니다.
그럼 17.5%면요. 이 금액의 3배는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5% 계산했을 때. 그럼 상가를 팔아서 안 남긴다는 건 거짓말이겠죠. 이 가격에 만약에 제가 지금 당장 이 가격에 판다고 하면요. 아마 내일 잔금을 다 치를 수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도 이 월세 내고 이 가격에 안 사시겠습니까? 사시겠죠. 없어도 어떻게든 빌려서 사시겠죠. 이 당시에 이 건물에 상가가 6개 있었어요. 제가 3개를 샀는데 제 지인들한테 다 전화를 했어요. 사라고. 샀을까요? 못 샀을까요? 못 샀습니다. 왜 못 샀을까요? 야, 이거 너무 문제가 있다. 너무 월세가 많이 나온다. 너무 싸다. 이거 뭔가 사기다. 저는 계속 샀습니다. 하나씩 계속. 모르겠어요. 그래서 리스크 당연히 있겠죠. 있을 겁니다. 예. 근데 자기가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어야겠죠. 그리고 실행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어쨌든 그래서 지금도 이 상가는 가지고 있습니다. 나중에 언젠가 처분하겠죠. 처분하면 제가 뭘 할까요? 이걸 처분해서. 다른 걸로 바꾸겠죠. 네. 그러면 그동안에 계속 월세 받고요. 그 월세 가지고 투자 다 하다가 나중에는 더 좋은 자산으로 바꿀 거예요. 얼마로 시작했는데? 9,500으로 시작했는데. 이제 최근에 투자한 거, 뭐 옛날 일은 옛날 일이고요. 네, 최근에 투자한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6개월 전부터, 그 전에도 많이 있는데 너무 멀리 가면 그러니까 예. 자, 167만 5천 원 들었습니다. 정확히 적어놨습니다. 예. 이건 뭐가 마이너스 뭐죠? 제가 받은 돈입니다. 낸 돈이 아니고 받은 돈이요. 아파트 사고 받은 돈. 이건 낸 돈이고요. 자, 하나, 둘, 셋. 자, 얼마나 들었을까? 세 개 합쳐서 300도 안 들었죠. 여기 봐봐요. 빠진 게 있나요? 좀 빠진 게 없는 것 같은데. 여기에 세금 다 들어있는 겁니다. 아, 양도세요? 아직 팔지 않았는데 양도세를 낼 수가 없죠. 그죠? 예, 등기 비용, 뭐 법무사 비용 이런 거 있죠. 예, 중개수수료 취득세로 다 된 겁니다. 예, 167만 5천 원. 그러니까 제가 200만 원이 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디 가까운 데 놀러 가서 외식할지 모르지만 저는 그걸 못 해요. 집을 사야 되거든요. 집을 사야 돼요. 예. 만약 여러분들 통장에 500만 원이 있는데 예를 들면 제가 뭐 약 파는 사람이 아니고 500만 원이 있는데 야, 우리 제주도를 갔다 오자. 왜? 투자할 게 없으니까요. 주식하면 날릴 것 같고 코인 사면 또 떨어질 것 같으니까. 예. 근데 이런 걸 안다면 여러분들이 여행 못 갈 겁니다. 절대 못 가죠. 내가 집을 살 수 있는데. 이런 숫자요? 아무나 할 수 없는 겁니다. 제가 다 놓고 얘기하는데. 제가 갭 투자 전국구 1위거든요. 이거 못 따라옵니다. 못 해요.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에도. 예. 누가 그러더라고. 네이버에 나와 있는 그대로 그 가격을 지불하고 살까요? 제가? 아니죠. 그런 건 없습니다. 네이버에 나와 있지 않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을 제가 본 수업 시간에 알려드리는 겁니다. 자, 제가 당진 거 샀다 그랬죠. 167만 5천 주고. 자, 그래프 잠깐 보여드릴게요. 호갱론에 있는 그래프입니다. 이 당진 아파트가 이렇게 1억, 이게 분양가가 1억이었어요. 분양가가. 이렇게 갔다 여기 때 누가 물어봐요. 요때 왜 오른 거야? 2016년도에 갑자기 올랐어요. 2016년도에. 왜 올랐는지 아시는 분 혹시 있을까요? 당진이 2016년도에 왜 올랐을까요? 제 대답은 간단해요. 왜 올랐을까요? 2016년도에. 집이 모자라서 올랐어요. 집이 부족해서. 당진이 이때 집이 부족했어요. 막 여러 가지 산업들이 들어오고 막 회사들이 들어오고 그러는데 부족해서. 그럼 이때는 왜 떨어졌을까요? 집이 남아서. 아, 너무 쉬워요. 아니, 이거 다 알 수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예. 이거 쉬워서. 여기 살짝 반등했죠. 왜 반등했을까요? 좀씩 모자라지는 거지 또. 예, 별거 없습니다. 예. 근데 제가 저점을 잡고 있었어요. 계속. 언제 들어가야지 그러다가 30만 원만 내면 되니까 이때 들어가자. 그리고 들어갑니다. 누가 물어봐요. 더 떨어질 수도 있지 않느냐. 네, 그럴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지만 주식에서 그렇지만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바닥은. 근데 이 아파트가 지금 여기 평수는 안 나왔죠. 여기 나왔구나. 23평입니다. 그리고 이 아파트가 2008년 정도에 지어졌어요. 집 깨끗해요. 네, 가서 보면. 저랑 나중에 임장 가시게 되면 이제 본 수업 들어서 임장 가시게 되면 볼 수 있을 거예요. 제가 투자한 아파트들 다 보여드려요. 제가. 네.
다른 거 제가 하지도 않은 거 보여드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수강생분들한테 얘기하면 제가 산 걸 알려달래요. 항상. 안 산 거 말고 산 거. 너 안 하는 거 왜 추천을 해 자꾸. 그거 말고. 그래서 제가 산 거 다 보여드려요. 예. 광양. 이건 최근에 샀습니다. 25년 2월. 예. 이거는 이제 전세 금액이 더 높았어요. 누가 그런 말을 해요. 아니 이게 가능해? 전세가 높으면 사는 게 맞지 않아 이 사람이? 근데요 이런 경우가 많아요. 생각보다. 우연치 않게. 예. 없는 얘기 지어내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매도인분이 저한테 이만큼을 주셨어요. 200만 원 저한테 줘서 제가 그걸 세금 다 내고 그다음에 와이프 통장에 65만 원 입금시켜줬어요. 이 와이프 명의로 샀는데 와이프가 그러더라고. 아니 아파트를 샀는데 왜 돈을 내가 받아? 되게 당황스럽잖아요. 그래프 보시죠. 자, 이것도 한 8천까지 갔는데 여기서는 안 나타내는데 이게 1억 넘어서까지도 갔어요. 그래프에는 이제 안 나타내는데. 근데 보면은 여기 이거 언제 들어가야지 계속 이것도 보고 있었어요. 네. 그러다가 들어갔습니다. 광양의 전세 금액이 비싼 이유 뭐가 있을까요? 네? 네, 그런 것도 이유가 돼요. 근데 제가 비밀을 하나 알려드리면 아무도 모르는 비밀을 여기서 하나 알려드릴게요. 광양시에는 이런 제도가 있어요. 전세를 받으면요, 전세 대출된 이자를요 지급해줘요. 대상 조건은 있어요. 뭐 만 30 몇 세까지 직장인들 대상으로.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6,700에서 전세 대출을 6,500 받았다. 그럼 이자가 한 달에 20만 원이다. 그러면 그 대출 이자 빠져나가기 전날 밤 12시에 20만 원 입금돼요. 통장으로. 그럼 얘네들 200만 원으로 전세를 살아요. 그래서 광양 옆에 뭐 어떤 도시가 있죠? 여수. 또 옆에 뭐가 있죠? 이쪽 옆으로 순천. 순천이나 여수 인구를 광양에서 다 빨아들이고 있어요, 지금. 이런 얘기를 여러분들 아십니까? 모르시죠? 저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냥 알았을까요? 누가 얘기해 줬을까요? 옆에서 이런 거 있대 막 이렇게. 아니요, 임장 가서 알았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런 얘기를 임장 가서 어떻게 들을 수 있을까요? 여러분들 광양에 임장 가면 이런 얘기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니요. 뭐라고 질문해 이런 얘기를 해줄까요? 여러분들 가면 제가 임장을 많이 다니는데 다음 달에도 제가 강원도 쪽으로 임장을 가는데 제가 같이 많이 다녀봤거든요. 따라가면 뭐라고 하냐면 좀 질문 좀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 매매가가 얼마예요? 여기 전세는 잘 나가나요? 여기 주로 어떤 사람이 살죠? 이게 다예요, 질문에. 이런 질문들이. 그러면 질문을요 덧셈 뺄셈으로 하면 대답하는 사람 미적분으로 대답해 줄 수가 없어요. 네. 그게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임장, 저 누구한테 배운 적은 없어요, 임장에 대해서. 저도 많이 깨졌어요, 가서. 엄청 많이 깨졌어요, 임장 다니면서 처음에. 혼자 다니는데 저 맨날 슬리퍼 신고 이렇게 추리닝 입고 다녔거든요. 근데 보기에도 되게 못 살게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뭐 안 살까 좀 되게 그렇잖아요, 그죠? 되게 막 갑부처럼 보이진 않죠. 예. 뭐 부동산이 등기가 40개 있다고 부자는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예. 그냥 이렇게 막 그 뭐죠? 크록스 이런 거 신고 다니고 막 신발 질질 끌고 다녀요, 항상. 예. 그리고 지금은 나름 갖춰 입었어요. 진짜 고민 많이 해서. 나름. 저 평상시에 보던 분들 여기 계시는데 저 진짜 대충 입고 다녀요. 머리도 막 노란색 염색하고 다녔어요, 계속. 애들 오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근데 여기서 노란색으로 하고 광야에 좀 그래가지고 그래서 검정으로 염색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생각보다. 예. 저는 그냥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사는 사람이라 그래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좀 고차원적인 질문을 해라. 근데 모르겠대요, 어떻게 질문을 해야 될지. 예. 그래서 저희 이제 참고로 얘기하면 저희 스터디가 이제 거의 매달 한 번씩 있는데 다음 주에 또 스터디가 있긴 하는데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제 수업을 들으면 다음 달부터 아마 스터디에 들어오실 텐데 이제 그런 거예요. 그런 것들. 왜냐하면 수업이 딱 끝나면 이제 연락하라고 해도 좀 멀어지잖아요. 연락을 못 하는 거죠. 이 사람한테 연락해야 되는데. 이제 저를 매달 보면 이제 편하게 얘기하실 수 있죠. 궁금하신 거 물어볼 수 있고. 어쨌든 이렇게 샀고요. 그 다음에 잠깐만요. 너무 많이 나온 것 같다. 아산. 이것도 아까 며칠이었죠? 2월 21일이었죠. 27일이에요. 예. 일주일도 안 지났습니다. 예. 저는 참고로 얘기하면 동시다발적 10개씩 보고 있어요. 그래서 10개의 딜이 다 들어가요. 어떻게 딜이 들어갈 거예요? 8천에 나오면 7천에 해달라고 막 그런 어거지 딜을 막 넣어요. 10개를. 그러면 한 군데는 연락이 와요. 이게 되게 중요한 포인트예요. 어거지로 막 우겨요. 근데 저는 복비는 안 깎아요. 중개수수는 절대 안 깎아요.
오히려 더 드려요. 저 어거지를 계약을 성사시켜 드렸잖아요. 그분들이. 그 사장님한테 얘기해요. 그때 사장님이 처음에 거부할 때 뭐냐면 아니 매매가 이렇게 깎는데 복비도 깎을 것 같아서 자기는 중개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제가 약속을 했어요. 복비는 안 깎겠다. 절대. 사장님 제가 사장님 하나 할 걸 두 개 하면 사장님은 두 개 중개하는 거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아 그럴 수도 있겠네요. 이거 하나 해주면 또 다른 거 할게요. 그랬더니 아 그럼 그렇게 하겠다고. 네, 그래서 10군데 지금도 딜을 한 5군데 이상 들어갔어요. 그리고 저는 많잖아요. 딜할 게. 이거 어떻게 해요? 그냥 기다려요. 연락 올 때까지. 안 오면 말고. 예. 그런데 이때는 딜이 빨리빨리 온 거예요. 빨리빨리 와서 계약했어요. 예. 이건 갭이 없고요. 요만큼 들어갔어요. 돈이. 예,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요거 이제 좀 이따 나올 텐데요. 제가 서산에도 아파트를 갖고 있어요. 예. 요 지도 잘 안 보시겠지만 요 아파트와 여기 초등학교 조그만 거 하나 있죠. 주위에 아무것도 없어요. 저하고 임장 가시게 될 거예요. 나중에 7주차 때 아무것도 없습니다. 제 와이프랑 여기를 한번 갔었는데 2021년도에 딱 내리자마자 한 말이 있어요. 야, 내가 보기에 넌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 전문가가 아닌 것 같다. 여기 진짜 아니 무슨 투자하는 사람이 주위에 인프라가 없는 아파트를 부동산 사장님 지금까지 한 5년째 알고 지내는데요. 저한테 늘 그래요. 아 진짜 자기도 이해 못하겠다. 자기도 중개를 해주긴 했는데 계속 사니까 너무 당황스러웠대요. 여기 아시죠? 반포자이? 예. 어쨌든 이렇게 했는데 여기 뭐 말 안 해도 잘 아시죠? 인프라 좋은 거 잘 아실 거고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는지 좀 있으면 알게 됩니다. 요 기간 동안만 얘기할게요. 21년에서 23년. 자, 이거를 제가요 실제로 사서 팔았어요. 이건 실행에 옮긴 거예요. 자, 언제 샀냐면요. 21년 5월 25일 아실 사이트 보면 제 거 108동 14층 제가 산 겁니다. 저는 이제 누구 거 끌어오지 않아요. 제 거예요 그냥. 예. 그 다음에 이때 팔았어요. 8월 29일. 그러니까 2년하고 한 3개월 정도 보유한 것 같아요. 예. 근데 누가 보면 8천에 사서 9,800에 팔았으면 1,800만 원밖에 못 벌었네. 제 투자금이 얼마예요? 200. 수익률 900%예요. 강남이 900% 할 수 있나요? 강남 900% 가능해요? 갭 얼마예요 강남? 20억 들어가죠. 180억 벌 수 있나요? 지금 제가 제 거 다 팔아버릴게요. 그 정도 벌 수 있다면. 예. 저도 다 팔면 20억은 될 것 같거든요. 예. 안 되죠. 근데 강남은 20억 묶이면 어떻게 될까요? 이혼할 수도 있습니다. 부부끼리. 예. 근데 200만 원 묶여도 이혼합니까? 이혼 안 하죠. 예. 저희는 이런 거 합니다. 주로. 예. 어쨌든 그래서 이렇게 수익을 봤다. 자, 이 시기에 같은 시기에 반포자이 어땠을까요? 반포자이. 올랐어요? 안 올랐어요? 하나도 안 올랐습니다. 네. 참고로 얘기해 드리면요. 서울 경기는 같이 가지만 지방은 다 따로 놀아요. 강원도 따로, 경상도 따로, 전라도 따로. 그러니까 언제든 돈을 벌 수 있는 시기는 있다. 지금도, 나중에도. 근데 지방 투자는 왜 안 하죠? 모르니까. 초등학생이 미적분을 왜 못 풀어요? 몰라서. 몰라서 못 풀잖아요. 똑같은 거예요. 몰라서 못 풀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죠? 야, 지방 안 올라. 모르는데 안 오른다고 얘기하는 것도 뭡니까? 저는 투자해서 돈 벌고 있는데. 그렇잖아요. 제주에 다 지방만 투자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서산 아파트 봐봐요. 21년 7월 어때요? 굉장히 상승기죠. 우리 핫할 때예요. 전국이 다 핫할 때예요. 저 이때 이거 샀어요. 서산 아파트. 그럼 어떻게 보면 어때요? 잘못 산 거죠. 최고점에서 샀어요. 생각해 보면. 언제 팔았어요? 이때는 하락기였어요. 23년 9월에는. 이때 팔았어요. 근데 저 수익을 냈습니까? 못 냈습니까? 냈죠. 많이 냈죠. 이걸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설명 못하죠. 네. 고정관념 아주 안 좋습니다. 고정관념. 봐봐요. 반포자이 어때요? 상승률 없었어요. 물론 지금 안 올랐다고 하는 거 절대 아닙니다. 이제 와서 얘기하는 건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제 왔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당시엔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자, 상승률 거의 없었어요. 그래서 시기를 보고 잘 분석해야 됩니다. 투자할 때는. 서울이라고 무조건 좋고 지방에서 무조건 나쁜 게 절대 아니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보죠. 그럼 이 서산에 있는 그 아파트가 왜 올랐을까요? 자, 문제를 드리겠습니다. 1번, 호재가 있었다. 2번, 원래 서산 지역은 잘 올랐다. 3번, 주식처럼 세력이 들어와 가격을 올렸다.
4번 이유 없이 갑자기 투자자들이 몰려왔다. 5번 과거 자료를 보면 알 수 있다. 에? 5번? 원장님 틀리셨는데 이거는. 그동안 계속 맞추셔다가 이거는 좀 몇 번일까? 여기 정답은 없는데요. 제일 가까운 답이 있습니다. 4번입니다. 그게 저예요. 못 믿으시겠죠. 제가 글을 써요. 카페. 부동산 카페들에. 전 몰랐는데 제 글을 따라다니시는 분들이 있어요. 절 추적하더라고요. 이렇게. 왜냐하면 나중에 가고 알았어요. 부동산 만났는데 사장님 지인들이 많아요? 그래가지고 아니요. 사장님 물어보더니 아니 이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사고 사장님이 사시잖아요. 예를 들면 사시면 지인한테 얘기할 거 아니야. 내가 아는 유명한 사람이 샀어. 그럼 그 지인이 그 지인들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되게 신기한 건 매물이 많지 않으니까 가격이 단계별로 계속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부동산한테 내리는 결론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이거 같다. 호재 없었죠. 당연히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런 거 전혀 없었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제가 여쭤볼게요. 21년 여름 투자금이 있다면 뭐 물어보나 마나지만 둘 중에 어느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전부 여기 선택하겠죠. 모르니까. 그러면 어땠을까? 만약 23년도에 팔아야 됐다는 상황이 2년만 보여다 팔아야지. 그랬다면 돈은 못 벌었을 겁니다. 자, 가격 정체 구간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과거에 서울 아파트들은요. 반포호재 약 7년간 정체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요. 대치 음마 12년. 그다음에 삼실중공 5단지 약 10년. 여러분 보세요. 이 다음에 그래프는 누가 그릴 수 있습니까? 시간이 지나봐야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체로 간다고 확신할 수도 없지만 안 간다는 확신도 할 수 없습니다. 자, 반포호재에 살려면요. 갭 얼마나 합니까? 지금 15억 이상 합니다. 15억 가지고 여러분 7년 묶여 있으면 어떨 것 같아요? 어떨 것 같아요? 미칠 것 같죠. 여러분들 조심해야 될 거. 안 오른다는 게 아니고 오를 수도 있지만 이렇게 과거를 보면 정체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보합으로 계속. 횡보할 수 있다. 충분히. 이걸 예상하고 투자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투자를 분산시켜야 돼. 계속. 너무 고액을 한꺼번에 넣으면 안 돼요. 그럼 나중에 오르면 네가 책임질 거냐? 그건 전 모르죠. 왜냐하면 투자는 각자 알아서 하는 거니까. 모든 투자를 다 다른 사람에게 전가시키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가 모든 걸 다 알려드리지만 그 판단은 여러분들이 하셔야 돼요. 제가 할 수는 없습니다. 왜? 제 돈이 들어가는 건 아니기 때문에. 절 따라하라는 것도 아니고 절 따라하지 마시라는 것도 아니에요. 이거는. 그래서 중요한 건 이렇게 보합 기간이 굉장히 길었다. 생각보다. 이건 제가 그린 그래프가 아니고요. 호갱으로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수업이 끝난 건 아닙니다. 좋은 지역이라서 무조건 투자 수익률이 높은 건 아니라는 거. 그래서 일단은 저는 이거 투자금에 맞춥니다. 제가 1,000만 원 있으면 1,000만 원짜리 찾고요. 500만 원 있으면 500만 원짜리 찾고. 근데 뭔가를 알아야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그 찾는 방법을 알려드리겠다는 거예요. 모르면 못 찾으니까. 그래서 마지막 줄에 서울은 좋고 뭐 지방은 나쁘다. 이런 거는 아니라는 거. 오히려 서울에 있는 아파트는 두 채 이상 사기 어렵죠. 돈도 돈이지만 종부세랑 뭐 기타 세금 때문에. 근데 어떤 분들이 물어보시죠. 저한테 가장 물어보는 게 아파트가 30채 있는데 개인 명의로 하느냐 이걸 많이 물어보시죠. 이 질문 나올 거니까 전부 개인입니다. 법인 해본 적 없습니다. 몰라서 안 한 게 아니고요. 전 단타를 칠 게 아니어서 법인 안 했고요. 두 번째는 법인에 대한 제재가 강해질 걸 예상했습니다. 20년도 당시. 그래서 법인을 아예 걸렀습니다. 처음 투자할 때부터. 그럼 어떻게 이게 종부세요? 안 냅니다. 지금 다주택자 종부세 기준이요. 뭐 남편, 부인 있으면요. 각각 9억씩입니다. 누가 그러더라고요. 합의 9억 아니냐 그러는데 1세대 1주택은 12억까지 되잖아요. 종부세 공제 범위가. 근데 이거는 다주택은 각각 9억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9억이 공시지가가 9억이니까 매매가로 따지면 한 13억, 14억 이 정도까지 돼요. 제가 그렇게 비싼 아파트들 여러 채 갖고 있는 게 아니라서 아까 보셔도 알겠지만 공시지가로 따지면 한 4, 5천? 거의 이 정도 수준이에요. 제가 갖고 있는 아파트들이 한 채당 거의. 그래서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저랑 와이프랑 명의를 반반씩 나눠서 이렇게 해서 여기 딱 차 있습니다. 지금 9억에 다 걸려 있어요. 근데 제가 이것도 실험해 봤어요. 12억이면
공시지가가 이러면 종부세가 한 100만 원 나와요. 그러면 제가 더 좋은 게 나오면 또 살 수 있겠죠. 3억 정도로. 그럼 매매가로 따지면 한 5억이 될 거예요, 거의. 그러면 그럴 경우 어떻게 하느냐? 내가 봤을 때 100만 원을 내고도 남는다. 나에게 수익이 된다. 그러면 당연히 더 사겠죠. 그럼 그때 가서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법인이나 이런 명의로 하지 않고 개인 명의로 합니다. 주택 임대사업자 내지 않았습니다. 왜냐고요? 저는 그게 싫었어요. 5%만 올려야 된다는 거, 이런 거. 전세 많이 올리면 많이 올려야죠. 왜 5%만 올립니까? 시장 원리에 반응하기 위해서 하지 않았고요. 제가 사자마자 전세가 오른 게 있었어요. 예전에 어떤 경우가 있었냐면 한 1억 7천에 아파트를 샀어요. 이 돈 주고 다 사진 않았겠죠. 갭이 1,200만 원. 아, 이게 7,200이었나 보다. 매매가 전세가가 1억 6천이었어요. 제 돈 1,200만 원 들어갔어요. 근데 이게 그 다음에 전세가요 2억 5천원 올랐어요. 그래서 제가 나는 1,200만 원 투자했는데 9천만 원이 생긴 거예요. 그럼 어떻게 투자금을 다 회수한 거죠. 그러면 저의 투자 수익률은 어떨까요? 수익률 어떻게 매겨요, 이런 거? 수익금 다 회수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저도 수학을 20년 넘게 가르쳤는데 이런 건 수익률은 무한대라는 것밖에 답이 없더라고요. 왜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 분모보다 분자가 너무나 크니까 그걸 무한대라고 하는 거거든요. 수학에서는. 무한대죠. 사자마자 이렇게 됐어요. 이 아파트 아직도 가지고 있어요. 왜 가지고 있을까요? 다 회수했잖아요. 그러면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재산세만 내고. 그러면 계속 오르면 저한테 더 좋은 거니까. 굳이 팔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 잘못한 게 뭐냐면 내가 투자하면 투자금 회수가 느리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생각보다 그러지 않습니다. 그럼 그 투자한 회수금으로 또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자, 제가 부동산 투자할 때 고려한 사항, 물론 주로 이 빨간색이 저의 경향이에요. 빨간색이. 수익금보다는 수익률을 중시합니다. 수익률을 중시하고요. 그다음에 경매. 저 경매도 할 줄 알거든요. 경매도 하러 다녀요, 사실은. 경매도 이제 많이 배웠고 뭐 남들 하는 만큼 다 할 줄 압니다. 근데 법원에 갈 때마다 폐차라고 왔어요. 왜 그런 줄 아세요? 저는 그 돈을 지불하지 못하겠더라고요. 낙찰을 받을 만한 최고가 매수인이 될 만한 자격이 저한테는 없어요. 전 최고가 매수인이 되려고 무진장 노력했는데 항상 순위 바뀌었어요. 언제나. 그래서 나에게는 그 경매의 소질이 없다. 왜? 경매는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낙찰받은 사람이 왕이잖아요. 뭐 교수님들도 가서 여기 경매하고 떨어지면 뭐 폐찰자지 뭐겠어요. 그게. 근데 저는 왜 이걸 하냐면 명확하잖아요. 제가 계약금 내면 계약하니까 이건 경쟁이 없어요. 그냥 부동산에만 나랑 거래만 하면 돼요. 근데 얘는요 아무리 좋아도 폐찰하면 끝이에요. 그래서 저는 경매를 안 한다는 게 아니고 경매도 하지만 큰 기대는 안 갖는 것 같아요. 가긴 가도. 몇 번 폐차를 하다 보면 기대감이 사라지더라고요. 이렇게. 그다음에 저는 이것보다는 요걸 이미 이제 3주택이 넘어간 지 한참 됐기 때문에 이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보단 여기 돈이 많이 드니까 이쪽으로 선회했고요. 그다음에 상가도 가지고 있지만 소형 아파트. 다가구 아시죠? 다세대하고 다가구의 차이점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다세대는 뭐 빌라 같은 거, 각 호수마다 소유주가 다 있는 거. 다가구는 그 건물 하나가 한 사람의 소유주인 거. 왜 다가구는 싫어하냐면 뭐 고장 날 때마다 막 전화오고 이게 또 같은 세대 같은 주인이다 보니까 이렇게 말이 많아요. 그리고 이거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것 같아요. 잘못 사면. 제가 구미에 임장 갔을 때 작년 겨울인가 구미에 임장 갔거든요. 수익률 85%짜리 봤어요. 다가구. 85%짜리. 8.5% 아니고요. 85%. 그런 거 보셨습니까? 살 수가 없었어요. 제가 이제 그 임장도 하고요. 아내도 다 들여다봤어요. 부동산한테 얘기해서. 다른 사람 못 봐도 저는 볼 수 있는 기술이 있거든요. 어떻게 얘기하면 된다는 거 다 아니까. 근데 봤는데 사장님이 계속 수익률을 밀어붙이는 거예요. 이거 85%예요. 근데 이제 그런 거 있죠. 제가 그때도 느꼈어요. 아까 얘기했지만 내가 이 정도까지는 절실하지 않아서 이걸 못 사는구나.
이런 생각을 또 해본 적이 있어요. 예. 진짜 절실했으면 샀을 수도 있겠다. 왜? 내가 도배를 배우고 장판을 배우고 타일을 배우고 보일러 뭐죠? 보일러도 배우고 다 배우면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참 공평한 게 전 손재주가 없어요. 뭐 만지면 그냥 부서져요. 그래서 안 만져요 절대. 예. 지금 등 겨우 갈아요. 이런 등. 예. 다른 건 잘 못하고. 그다음에 세금 다 내야 되는 거 아시죠? 예. 뭐 이거 피할 수가 없어서. 그다음 저는 분산 투자를 많이 해요. 그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옮겨요. 항상 생각하기 전에 행동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부동산 투자를 잘 시작하려면 이제 저한테 또 물어보는 질문 중에 하나가 투자를 하려면 뭘 공부해야 되냐고 자꾸 물어보세요. 공인중개사는 과목이 정해져 있잖아요. 너무 편해요. 아니 공부가 편하다는 게 아니고 과목이 정해져 있고 기본서가 나와 있잖아. 제 과목은요 기본서가 없어요. 원장님 저보고 교재를 어떻게 만들 수 없냐고 그랬는데 제가 만들 수 없다고 얘기했어요. 왜냐하면 매번 부동산 투자 시장이 변하는데 어떻게 픽스를 시켜요. 고정을 할 수가 없다니까 이게. 고정을 한다는 자체가 투자자가 아니에요. 네. 고정을 할 수가 없어요. 어제 오늘 계속 달라지는데요. 제가 세종에 사니까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거, 그 이재명 대표가 정치 얘기하면 안 되지만 세종에 이렇게 집무실을 마련해야 된다. 또 오늘 또 그런 말 하더라고요. 일단 용산을 쓰겠다. 근데 되게 웃긴 거 얘기해 드릴까? 지금 세종 집값이 오르고 있어요. 오르고 있어요. 저는 변방 조천에 살거든요. 중심지도 아니에요. 근데 제가 어제 부동산 사장님을 만났는데 그 사장님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조천도 미쳤어요. 매물이 들어가고 있어요. 세종은요. 서울만큼 민감해요. 거기에 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땅 부자들 되게 많거든요. 여기 세종에 와서 돈 자랑하면 큰일 나요. 이분들 엄청 부자들 많아요. 예전에 개발되면서 아시죠? 보상받아가지고 막 몇십 원 기본으로 갖고 계세요. 그 농사 짓던 분들이. 어마무시해요. 뭐 하나 그거 사? 뭐 이래요. 부동산 알아서. 그래 뭐 자네 뭐 사는데 막 이러고. 뭐 물론 대구 부산의 부자들이 더 많겠지만 어쨌든 지방에도 부자가 엄청 많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세종도 분위기가 한껏 뭐 20년, 21년만큼은 아니지만 좀 고조된 상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한 번에 딱 가서 집을 산다고 하면 이렇게 좀 빼는 안 팔 거예요. 뭐 이런 느낌. 예. 그리고 제가 사는 아파트도 조금씩 이제 반응이 오고 있어요. 전 자이에 살고 있는데 제가 자이만 2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2채 사는데 7천만 원 들었어요. 예. 어떻게 샀냐고. 제 집은 제가 아까 얘기했죠. 처음 집은 70% 대출 받고 7천 넣었고요. 두 번째 집은 그때는 70%까지 대출이 또 됐어요. 2주택까지. 그래서 70% 대출 받고 신용대출 받고 월세 보증금 넣어서 샀어요. 그리고 대출 이자는 어떻게 냈을까요? 월세로. 예, 제 돈은 한 푼도 안 들어갔죠. 예. 어쨌든 그래서 변수에 대한 아파트 상가 오피스텔 종목을 골라야 돼요. 여러분들이 자신 있는. 토지 가장 싫어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레버리지를 쓸 수가 없어요. 토지를 전세 줄 수도 있겠죠. 노는 땅이니까 뭐 또 전세로 써 이렇게 할 수 있는데 또 비사업용 걸리면 양도세 뭐 폭탄 맞고 또 이게 또 자리 잘 잡아야지 안 그러면 또 안 올라요. 토지는 팔기도 어려워요. 뒤에 가서 얘기하겠지만 공장 잘 몰라요. 잘 몰라요. 글쎄 껴요. 다 가고 제가 아까 얘기했죠. 극혐이에요. 빌라 인식이 너무 안 좋아요. 요즘 사람들이. 그냥 이렇게 세 개 남더라고요. 이렇게. 근데 이거 뭐야? 상가 사면 요즘 안 된대. 말 엄청 많아. 차 띄고 포 띄고 남으니까 아파트 오피스인데 이거 올라 이거 반응하는데 다 이쪽을 보는 거지. 이쪽을 다. 근데 요즘 상가를 조금 사람들이 좀 옛날에 비해서 인기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우리가 노후에 뭐 저도 연금이 별로 없지만 직장을 오래 안 다녀서 여러분들이 연금이 뭐 많으신 분도 계시지만 이제 지금 인플레이션 화폐 가치 하락을 보면 나중에 우리가 뭐 100세까지 산다고 가정하면 앞으로 여러분들도 한 30년, 뭐 40년 또는 50년 더 사셔야 되는데 그러면 내가 노후에 얼마가 있어야 될까? 근데 다들 이런 생각만 하더라고요. 저거 좀 다른 생각인데 다들 어떻게 생각하냐면 내가 20억 있으면 돼. 그러면 한 달에 300만 원 쓰면 1년에 3,600만 원. 20억이면 그래도 한
50년은 쓸 수 있을 거야. 다 이런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저는요, 이렇게 쓰고도 이 20억이 40억이 되게 놔둘 수 있어요. 300씩 쓰고도. 예. 저는 원금을 손대지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 접근 방식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저랑 여러분들이랑. 어쨌든 그래서 저도 똑같이 이렇고요. 그다음에 관계된 변수, 세입자 관리. 저 세입자가 한 35명 그 정도 있습니다. 예. 조작을 안 해놔가지고요. 누가 누군지도 몰라요. 전화 오잖아요. 근데 어떤 아파트는 한 단지에 제가 10개를 갖고 있어요. 아파트를. 좋아서 계속 샀어요. 근데 전화 오는데 그런 거야. 저 어디 사는 세입자인데 그래가지고 선생님 죄송한데 제가 거기 많이 갖고 있어서 몇 동 몇 호신지 얘기해 주셔야 된다고. 그래서 당황해 하세요. 얘 몇 동 몇 호 누굽니다. 이렇게. 관등성명 비슷한 걸 대야 돼요. 군대에서 얘기하면. 예. 안 그러면 전 모릅니다. 왜냐면 얘기 안 하면 전 끊어버리거든요. 그냥. 예. 예전에는 엑셀에 다 넣어놨어요. 다 분석도 하고 매달 이 사람 나가지 2년 뒤에 이 사람 나갈 거고 이 사람 나갈 거고 근데 전세가요. 저 한 달에 2-3개씩 빼야 되거든요. 제가 전세를. 여러분들은 평생에 2-3개 빼본 적 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한 달에 2-3개를 빼야 돼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기록하는 게 의미가 없어요. 계속 바뀌니까. 그래서 부동산에서 전화 오거나 세입자한테 전화 오면 그냥 빼야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다고 제가 전세금을 미리 통장에 가득 넣어놓고 있지 않아요. 제 통장에 지금 제가 봤는데 100만 원 없어요. 왜냐하면 전 100만 원이 넘어가면 집 사러 다니기 때문에 전 100만 원 이상이 없어요. 현재. 예. 그래 누가 그래요. 전세를 못 빼주면 어떡하느냐. 방법이 여러 가지 있는데 전세를 못 빼주면 뭐예요? 세입자가 저한테 이걸 보내요. 이거 뭘까요? 돈 달라고. 그 내용을 증명하는 문서잖아요. 내용 증명이. 야, 너 나한테 돈 줘. 돈 안 주면 너에게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철저하게 따져서 내가 청구할 거야. 이런 내용이 막 적혀있어요. 무시무시한 내용이. 근데 처음에 받아보면 좀 떨리거든요. 하도 받다 보면 그냥 내용 증명? 딱 이래요. 이제 내용 증명에서 두 부류로 갈라져요. 뭘 할까요 이제? 임차권 등기. 가압류. 이렇게 갈라져요. 전 경매로 배운 게 아니에요. 실전에서 하고 있어요 지금. 실전에서. 실전에 이런 일이 벌어지는 사람이 저예요. 네. 임차권 등기. 이게 뭐예요? 내가 나가야 돼. 그러니까 뭘 해야 돼요? 내가 대항력을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사는 가되 대항력이 있을 임차권 등기를 해요. 근데 이 사람은 할 걸 하는 거예요. 사실 세입자들은. 근데 문제는 뭐예요? 내가 세입자를 집어넣어야 되는데 이것 때문에 안 들어와요. 임차권 등기 돼 있는 집에 세입자가 왜 안 들어오는지 아세요? 얘가 또 내 돈도 안 돌려주겠지. 그리고 일단은 은행에서 대출을 안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돼요. 네. 그럼 임차권 등기 하는데 이 사람이 뭘 할까요? 이제 경매질벌은 뭐 해야 돼요? 전세금 반환 소송을 해야 돼요. 네. 본 소송에서 이겨서 얘네들 이걸로 가지고 뭐예요? 강제 경매를 신청하죠. 우리가 알다시피. 그러면 경매 개시 결정 등기가 이루어지고 그 다음에 경매가 진행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걸 알고 있어요. 이제 하다 보니까 요거 한 달, 2주에 3달 걸려요. 요거. 좀 친절하신 분은 2번 정도 보내줘요. 4개월에서 6개월 걸립니다. 요거는 이제 한 달, 개시 결정까지 그리고 쭉 진행돼요. 그럼 보통 1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경매 이제 보통 상황이면. 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우리 예전에 어르신들이 한 말 있어요. 이가 없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잇몸으로. 제 전략은 그거예요.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그래서 이제 제가 집 얘기를 가끔 하면 제가 처음에 아파트를 둘째, 셋째까지 살 때는 와이프가 아무 말도 안 했어요. 네. 왜? 살 수 있다. 살 수 있다. 넷째 되니까 왜 계속 사? 어떻게 감당할 거야? 5째 사니까 미쳤구나 드디어 네가. 너 전세 안 나가면 어떻게 빼줄 거야 이거 다. 10째 넘어가니까 말이 없어요. 포기한 거죠. 이제 자기가 관리할 수 있는 단계를 넘어선 거야. 그래서 이제 막 발 동동 굴러. 어떻게 빼줄 거야? 막 그래서. 근데 내가 한 가지는 약속할게. 내가
감옥엔 안 갈 자신 있어. 난 감옥엔 안 가 어떻게든. 대신 내가 이렇게 생각하면 돼. 내가 대기업 회장이야. 예를 들면 대기업 회장들은 계열사가 많죠. 그러니까 저도 아파트 하나를 다 계열사로 봐요. 그래서 안 되면 매각도 하고요. 합병도 하고 또 급기야는 뭐도해요? 그냥 망하기도 하는 거예요. 계열사가. 네. 그렇잖아요. 그 사람들은 망하면 되게 멋있게 보더라고요. 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멋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그러더라고요. 저한테 또 많이 물어보신 질문 중에 하나가 이런 거예요. 내가 전세 7천, 뭐 매매가 8천에 집을 샀어. 1,000만 원 주고. 근데 이 집이 안 나가면, 전세가 안 나가면 난 어떻게 해야 돼요? 진짜 많이 궁금해하세요. 진짜 많이. 안 나갈 수 있어요. 안 나갈 수 있다니까요. 안 나갈 수 있고 지금처럼 얘기한 법적 절차를 밟을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대비책도 제가 이제 본 강의 때 알려는 드립니다. 정확한 건 아니에요. 이건 100% 법으로 나와 있는 건 아니니까.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제가 생각해요. 이제 팔을 안으로 굽는다고 여기 다 X 쳐놨잖아요. 왜 뭐 때문에? 레버리지 때문에. 토지 전세 줄 수 없잖아요. 상가 뭐 전세 줄 수 있는데 그러려면 뭐로 상가를 사요? 그죠? 안 사겠죠.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니까. 다가구 이것도 월세 받으려고 사는 거잖아요. 전세. 이걸 중요시합니다. 보통 서울은 전세가율이 세종도 그렇지만 50 몇 프로 뭐 그 정도 된다고 해요. 물론 뭐 단지마다 조금씩 다르겠죠. 세종도 전세가율이 높지 않아요. 50%가 넘기도 힘들어요. 세종도 그래요, 사실은. 그래서 떨어지면 하방이 열려 있다고 그러죠.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또 올라갈 때는 또 무진장 많이 올라가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냥 이런 투자가 여러분들이 안전하겠다. 그래서 저는 제 강의 중에 전부는 아니지만 대다수는 여기에 맞춰서 지방 아파트에 대해서 맞춰서 될 수 있으면 수익률 좋은 걸로 소액으로 가능한 것들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합니다. 일단 잠시 쉬었다가요. 또 다음 시간에 나머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